7월에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GTX B 노선 인천 시청역에서 여기까지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곳을 분양하는데 알아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미스터조입니다. 오늘은 인천 신청역에 나왔는데요. 인천 시청역은 GTX B 노선으로도 결정된 역이죠. 여기서 주안파크 자이까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에 앞서 제가 초시계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약 지금 시간이 한 31분 조금 넘게 걸렸네요. 여기서 제가 역 하나 지나친 거 한 3분 정도 빼고 제가 버스를 한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거를 뭐 절반 정도로 시간 맞춘다고 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여기까지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견본주택 그리고 주안파크 자이 더 플래티넘 건설될 예정인 곳에 왔는데요. 그리고 견본주택 안을 보려고 했는데 7월 5일까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안은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출퇴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나머지는 이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와서 주안파크 자이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양 일정인데요.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을 7월 6일로 시작해서 일반 1순위가 7월 7일, 2순위가 7월 8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정리인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분양가고요. 공고된 분양가와 그리고 옵션까지 같이 고려된 분양가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층입니다. 최저층 분양가를 보시면 먼저 분양가가 4억 9,200만 원으로 측정이 됐고요. 발코니 확장비가 750만 원, 가구 패키지가 1,106만 원인데 이 가구 패키지 안에는 현관 증문, 바닥, 포셀린 타일, 마감 특화 옵션,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2대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렇게 2가지를 더해서 보정된 분양가는 5억 1,056만 원이고 이를 공급 면적으로 나누고 3.3으로 곱하면 평당 가격이 1,537만 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최저층은 1,500만 원대가 나왔고요. 최고층으로 가볼까요? 주안파크자의 경우는 15층 이상을 최고층이라고 같이 분류해 놨는데요. 이거는 최저층과의 같은 흐름으로 보면 분양가가 5억 3,600만 원이고 보정된 분양가는 5억 5,456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평당 가격이 1,670만 원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을 때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에 분양된 아파트의 가격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안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670만 원이고요. 최고층 기준입니다. 검암역 로얄파크 프루지오와 부평 SK뷰 해모로가 6월 중순에 분양을 진행했죠. 검암역 로얄파크 같은 경우에는 평당 1,640만 원, 부평 SK뷰 해모로 같은 경우에는 1,770만 원이고요. 그 주변 지역의 청약으로는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을 보시면 1,6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가격은 2등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사실
이 4개의 단지에 비해서는 제일 낮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평 에스케이프 해무로보다는 가격이 낮지만 주안 파크자이와 비슷하게 GTX 비노선을 지나가는 역이 있잖아요. 부평역, 주안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청역. 그렇지만 주안 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버스 타고 하면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부평 에스케이프 해무로 같은 경우는 걸어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B노선을 이용해서 송도라든지 아니면 서울 중심까지 가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가격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암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검암역에서 이 검암역 로얄파크 푸르지오까지 걸어서는 도저히 가기 어려운 거리이지만 어쨌든 검암역이라고 하는 역이 더욱더 발전해서 9호선까지 연장되면 강남까지도 금방 갈 수 있고 마곡 출퇴근 수요일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만든 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나중에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검암역으로 간 다음에 마곡역으로 가는 게 10분 정도 걸린다. 서울 중심에 있는 곳으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힐스테이트 주안보다도 주안파크자이가 조금 높게 측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안파크자이에서 주안역까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는 길에 힐스테이트 주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안역까지 그리고 인천시청역까지 가는데도 최소 5분에서 10분은 덜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역까지의 접근성이 힐스테이트 주안이 훨씬 좋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주안파크자이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보다 약 50만원 정도 더 높잖아요. 평당 가격이요. 그러면 주안파크자이가 분양가가 높게 측정이 됐다 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6.17 부동산 규제가 정말 너무나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인천에는 어마어무시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인천 청약의 그리고 인천 부동산의 최대의 메리트는 비규제 지역이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청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 중도금 대출이 60%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다 납부하고 내 집으로 만들 때 이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때도 그 당시에 KB 시세로 해서 70%까지 나오거든요. 분양가 대비 70%가 아니라 분양을 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기준으로 KB 시세가 1분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분양할 때보다. 땅값이 2년 전보다 더 오를 테니까 그거 대비 70%가 대출이 나왔어요. 잔금을 치를 때.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잖아요. 인천 전체가 6.17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규제가 들어간 거고 결론적으로는 무주택자여도 잔금 치를 때 50%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도 60%까지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결론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우리들은 신경 안 쓴다. 너네가 잘못했으면 너네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청약지역은 빠른 입주 공고 대응으로 해서 어쨌든 6개월 전매가 가능하게끔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전매로 살까요? 분양권을 사는 거죠. 이 분양권을 살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17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권에 대한 거래도 규제를 당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는 지역을 투자하거나 내 집으로 마련하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2월 23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에서 보시면 이 6.17 대책 이전에 청약이 진행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중도금 대출이 이미 실행이 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60%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서울 수도권, 아니 수도권, 특히 경기 전 지역, 인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 지역에 청약일 당첨돼서 잔금을 치를 때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 잔금 치를 당시에 KB 시세에 맞춰서 70% 대출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분양가의 60% 대출이 나왔잖아요. 중도금. 그 수준까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40% 내지 50%의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역설적으로 분양한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때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원래 2, 3년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요. 6.17 대책 이전에 청약을 받은 사람들도 이 정도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중도금 대출도 60%가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잔금을 치르고 내 집으로 등기를 할 때도 그 당시 규제에 맞게끔 50% 내지 40%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껏 이 분양권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전체가 다 규제예요. 더욱더 핵심이고 중심인 데를 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매가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인천이 6.17 대책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의 새로운 아파트로 정말 내 집다운 내 집을 마련하고자 정말 땀 흘려서 돈을 버시고 모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연장선으로 저는 이번 주안파크자이가 최악의 경우에는 미분양까지도 날 수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이 들고 1순위 마감이 안 될 확률은 더더욱 높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청약을 하려고 하겠어요. 실수요자분들도 투자하는 분들도 지금 당장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불안해서 아마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무분별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제발 잘 좀 제대로 된 규제 또는 대책을 내놓아서 내 집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데 도전하는 이 미스터 조이와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